네, 한판 브리핑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그 해병대 최상병 특검법 결국 통과가 됐군요. 네, 민주당은 이제 원래 본회의 한 안건에 없었던 이 최상병 특검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제 의사 일정 변경을 우선 시도를 했습니다. 예, 국민의힘은 이제 이번 본회의에 합의되지 않은 법안이 올라가는 것 자체를 반대해 왔기 때문에 김진표 의장도 계속해서 좀 여야가 합의를 해와야 된다 강조를 해 왔었는데요.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양당 원내대표를 의장석으로 불러서 마지막으로 중재를 시도를 했지만 예. 5분 뒤 김 의장은 여러 가지로 고려한 끝에 오늘 이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건을 표결 처리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양당의 마지막 협상도 결렬이었고요. 예. 표결 결과는 재석 168에 찬성 168 가결이었습니다. 음.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김웅 의원만 찬성표를 남아서 던졌고요. 예. 붉은색 해병대 티셔츠를 입고 방청 중이었던 해병대 예비역 연대 관계자 20명은 상기된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났고 국회 직원들의 착석 요구에도 불구하고 경례를 마쳤습니다. 안철수 의원도 찬성하셨던 걸로 아는데 오늘 표결에는 없었습니까? 보통 스크린에 뜨잖아요. 예. 실명을 했을 때. 예. 그래서 녹색불에서 확인할 수 없어가지고 아, 아마 일단 그러니까 이 다 나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 같이 한 게 아닌가 싶긴 한데 확인된 건 아닙니다. 아하. 네. 자, 일단 국민의힘 예상대로 그 야당의 단독 강행 처리에 대해 항의를 하고 퇴장을 했는데 이제 대통령 거부권 건의도 지금 시사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 로텐도어에서 규탄 집회를 열고 항의의 뜻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윤재혁 원내대표는 입법 과정 그리고 법안 내용을 볼 때 거부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분명히 밝혔는데요. 대통령실도 마찬가지로 이 특검법 자체의 법리적인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이미 수사 중인 사안에 특검을 도입하는 것은 결국 정쟁화 의도가 있다라면서 이제 불쾌한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예. 공수처나 경찰에서 일단 수사가 끝난 다음에 그 결과를 보고 특검 도입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라는 건데요. 예. 오늘 뭐 이제 엄중 대응 같은 이제 표현을 쓰면서 거부권 시사라는 이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만 음흠. 정확하게 거부권이라는 표현 자체를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익명의 대통령실 관계자는 아직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해 예단하기 어렵다 이렇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예. 자, 오늘 이제 최상병 특검법 처리 이제 5월 내에 처리하겠다. 민주당 입장이 굉장히 강력했는데 일단 국회에서 상정에 대해서 처리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진장관님부터 말씀 주시죠. 뭐 이 총선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음. 뭐 그거는 충분히 예상됐던 그 일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국민의힘도 예. 오늘 이 처리될 거라는 걸 충분히 저는 예상했다고 봅니다. 예상했다고 보는데 제가 조금 아쉬운 대목은 그러니까 아마 국회의장도 마지막에 음. 최종적으로 한 번 더 원내대표 불러다 단상에서 이야기해보고는 뭐 이제 결론을 내고 이제 상정을 하신 것 같아요. 예. 저는 뭐 국회의장도 민주당으로부터 굉장히 그 욕도 먹고 그러셨지만 예. 결국은 이제 마지막 순간까지 여야 원만한 합의 이걸 어떻게든 해보셔야 된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저는 국회의장께서 오늘 상정해서 처리까지 가게 된 거는 국회의장께서 뭐 민주당이 굴복했다고 보고 싶지는 않고요. 여론이나 민심에 결국은 부응했다 이렇게 그 해서 예. 읽고 싶고요. 예. 네. 저가 이제 아쉬운 대목은 어떤 거냐면 오늘 그 국민의힘이 아까 이제 법리적인 뭐 문제 뭐 이런 거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다면 저는 반대 토론을 몇 분이라도 아하. 열심히 하면서 국민의힘이나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각하는 이 법안의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거를 그냥 본회의장 안에서 반대 토론을 통해서 그냥 좀 이야기를 하는 그런 뭐 성의랄까 좀 적극성 이런 거를 좀 보여줬더라면 싶은 아쉬움이 있죠. 그러니까 늘 그 지난번에 뭐 양곡관리법도 그렇고 그냥 무조건 퇴장하고 가서 로텐더 홀에서 이렇게 기습 시위하고 이런 거는 썩 보기에 좋지 좋지는 않았다? 않은 모양이어서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21대 국회 그런 모습을 보여줬더라면 싶었는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박 실장님. 저는 뭐 국회가 옳은 결정을 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여론조사들도 있지만 굳이 여론조사를 하지 않아도 어떤 중요 결정을 여론조사에 따라서 하는 것도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찬성하진 않는데 예. 일단 최상병 특검은 그런 거잖아요. 한 젊은 청년이 무리한 수색 작업을 하다 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의심이 가는 혐의자에 대해서
이 사람은 빼라고 얘기했다는 의혹이 있는 거잖아요. 이건 되게 중요한 문제죠. 예. 또 하나 이게 부당한 그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게 부당한 지시라고 거부했던 해병대 대령이 항명죄로 감옥에 갈 뻔했고 초기에는 항명 수괴죄였죠. 집단항명의 예. 수괴죄였죠. 예. 초기에는 감옥에 갈 뻔했고 구속영장은 기각됐지만 지금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네. 이것도 말이 안 되고 그리고 이 사건을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 사건을 은폐하려고 격도 안 맞는 국방부 장관을 핵심 피의자인데 호주 대사로 봐서 우리나라 외교도 망쳐놓은 겁니다. 그리고 가장 큰 건 해병대가 뭡니까? 한때 귀심 잤던 해병대가 이 일로 사기가 땅에 떨어졌어요. 이거는 권력의 공정성이 권력이 어떻게 작동되는가에 대해서 시민으로서 당연히 감시를 해야 되고 물론 공수처나 다른 데 수사를 기다릴 수도 있지만 지금 국민권익위가 디올백 문제에 대해서 계속 연장하는 거 보면 잘 안 되고 있다는 의심이 들잖아요. 그러면 특검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근데 이 얘기는 또 이준석 대표 잠시 후에 또 2부에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만날 거기 때문에 깊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얘기는 잠시 넘어가 보고요. 자, 국민의힘 얘기 넘어갑니다.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이철규 의원의 출마 여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또 삼선의 송석준 의원이 출마 의사를 밝히고 있네요. 네, 이번 여당 원내대표 선거 일정 중에 처음으로 손을 든 사람이 나왔습니다. 경기도 이천이 지역구죠, 이분이? 네, 예. 맞습니다. 이번 원내대표 출마하겠다고 나섰는데요. 페이스북에 글을 남기면서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이 원내대표 후보로 나서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그간 많은 고심을 하고 많은 분과 상의를 드렸다라면서 아무리 험하고 고된 길이라도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당을 위해서,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제가 가야 할 길이라면 적극 나서겠다. 이제 가는 길에 제가 짊어져야 할 짐이 있다면 그 어떤 짐이라도 기꺼이 지도록 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예. 뭐 이제 20대, 21대 재선 지내고 이번에 또 됐으니까 3선이 된 거죠. 예. 고지를 찍었고 국토부 관료 출신입니다. 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도 지냈고 당 정책위 부의장도 있었고 어쨌든 또 수도권에 몇 안 되는 당선자이기 때문에 당선 예. 좀 이런저런 점들이 좀 고려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 다선이 굉장히 귀한데 그렇죠. 네. 그런 분 중에 이제 한 분이신 것 같아요. 또 이런 가운데 이철규 의원은 공식적으로 출마 여부를 안 밝히고 있습니다만 그러면서 이제 잠재적 후보군이 또 계속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철규 의원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 반대급부로 이제 다른 후보들이 꿈틀꿈틀하는 모양새다 이제 이런 보도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우선 이제 이종배 의원도 숙고 중이다 이런 이야기가 몇 개 나왔고요. 예. 또 지금 가장 언급 많이 되는 게 윤석열 정부에서 경제부총리 그리고 기재부 장관 지낸 추경호 의원도 출마 여부를 고심 중이라고 했습니다. 예. 오늘 기자들이 많이 물어봤는데 등록일까지 고민을 해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 여당의 정책위의장 맡았던 성일정 의원도 계속해서 내부적으로 고민 중이다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예. 또 이제 이미 불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만 김도읍 의원이나 이 김성원 의원도 혹시 좀 이 결정을 뒤집을 수도 있지 않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본인들은 좀 불출마 입장을 아직 유지하는 중인데 주변에서 좀 이렇게 권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보도가 좀 나왔습니다. 뭐 이렇게 권하시고 본인들 이렇게 수면 아래서 움직이시고 예 궁금하네요. 네, 예. 그리고 박대철 의원도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라고 되어 아유, 있습니다. 정치부 기자들 힘들게 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자, 우리 진수희 전 장관님, 우리 저희 송석준 의원은 잘 아시는 분이세요? 저 잘 몰라요. 아, 잘 공무원, 네네. 공무원 출신이신 것 같고요. 그러시구나. 예. 갑자기 이렇게 장이 세게 서는 느낌이 드는데. 원내대표 장이 선다. 네. 예. 그런데 그 계기가 무엇이었을까를 잠깐 제가 고민을 하다 보니까 예. 그 이철규 의원이 출마하네 만에 불출마하네 뭐 이런 얘기 어제 잠깐 나왔었잖아요. 맞아요. 예. 거기에 이제 그 직전에 또 배현진 의원이 굉장히 세게 발언을 했잖아요. 친윤으로 분리되던 분이 예. 예, 찐윤 이철규 반대. 네, 반대. 그러면서 뭔가 그게 시그널로 지금 의원들 3선 이상 의원들한테 전달이 됐나? 그래서 용산 뜻이 이철규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셨나? 그건 모르겠어요. 이제 순전히 제 추측이니까. 그래서 그동안 불출마 하려고 했던 분들도 지금 조금 마음이 바뀌나 마음이 그냥 자기 마음이 바뀌었다고 얘기하기는 그러니까 이제 주변 분들 권유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조금 그 결심이 달라지나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한 뭐 이철규 의원이 어제 그랬잖아요. 2, 3일 보겠다. 근데 이철규 의원으로서는 본인이 혼자 나온 이런 상황이 되는 것보다 이게 지금 경쟁자가 있다 그러면
계속 출마를 고수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드네요. 2, 3일이면 내일 말하겠네. 네, 금요일, 네. 금요일 날. 자, 박 실장님은 일단 모양이 좋아졌습니다. 추대가 아니라 경쟁. 그렇죠. 이철규 의원이 저는 뭐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도 보는데 아, 일단 혼자 나오는 것보다 아. 여러 명이 나오면은 사실은 윤심이라기보다도 경쟁을 통해서 됐다라는 또 조금의 모양이. 평가가 더할 수 있잖아요. 아, 그래서 모양이 정당성. 좋아졌고 아하. 그래서 송석준 의원의 경우도 원래 국토부에 있었고 제가 출입할 때 대변인이었거든요. 오. 나름 스킨십이 좀 있습니다. 우리 박 실장님과 인연이 있으시군요. 뭐 잠깐 있는데 이럴 때 많다고 얘기해주시지. 솔직해서 지금 세종시 첫해 제가 출입했었는데 예, 예. 그때 아, 이제 그때였구나. 대변인했습니다. 예. 근데 아. 나중에 의원이 된 다음에 2000 지역 관리를 잘해서 의원이 예. 된 다음에 국회에서 봤었는데 음. 예산 차관이 지나가니까 형님 하면서 막 예산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오, 공무원한테 정치인 다 형님 하면서 되셨네. 다 됐더라고요. 아, 형님. 예. 야, 이 형님. 나이는 예. 그분이 좀 더 많았어요. 아. 그래서 형님 하면서 하던데 그렇구나. 예. 어쨌든 근데 모양새를 만들어주면 준 셈이니까 음. 떨어지더라도 손해 볼 게 없고 원내대표 깜으로 비춰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분들의 경쟁을 또 나도 해볼까라는 것들을 추동할 수 있는 힘도 됐고 음. 나쁘진 않다고 생각해요. 설령 자기적이고 페이스메이커라고 하더라도 저는 나쁘지 않은 모양새라고 봅니다. 그리고 민주당도 사실 이런 모양새로도 갖춰져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예. 보통 국회에서 원내대표 출마했다 떨어지는 거는 그렇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요. 아. 보통 재선 아니 재수, 재수, 삼수. 삼수 그게 경력이 될 수가 있어요. 원내대표 선거는 예, 그래 재수 아. 삼수한 의원이 또 나온다 그러면 예. 그냥 이렇게 뽑아주는 뭐 이런 아, 분위기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예. 일단 보도상 예. 원내대표 깜으로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삼선이니까. 네, 네. 그래서 거기도. 다음에는 당연히 기자들이 기사를 쓸 때 아. 누가 될 거냐 할 때 일단 같이 걸고 들어갑니다. 맞아요. 네, 손해볼 게 없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이제 국민의힘을 출입하고 있는 곽우신 기자가 네. 또 굉장히 열심히 취재하고 계실 것 같은데 이철규 의원과 통화해 보셨습니까, 우리 박 기자? 이철규 의원은 저희하고는 통화가 하지 않습니다. 통화가 되지 않는 분 중에 한 분입니다. 매체를 가리시나요? 근데 그것도 일단 저희가 많이 가려져요. 이철규 의원 측만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그렇습니까? 필터링 많이 당하는 매체여가지고 가슴이 아프네. 되는 분들이 참 귀합니다. 몇몇 분들이 계셔갖고. 누가 됐어요? 그래서 되신 네? 분 중에 거론되는 분 중에 송석준 의원 됐어요? 아니 지금 거론되는 분들은 제가 직접 컨택한 분은 별로 없어가지고. 근데 공개적으로 얘기하면 또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아. 또 보통 이제 익명으로 또 왜냐하면은 예. 이 매체에 나가는 멘트 하나가 또 어떻게 될지 이 사람 알겠습니다. 누구냐 막 색출도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랬다 해도 원내대표 되실 분이 그렇게 매체나 기자를 가리면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스킨십도 있고 이야기도 알겠습니다. 하고 하는데 개별 접촉은 저희만이 아니고 아. 많이 좀 자제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왜냐하면 그래도 개별 이제 얘기가 되기 때문에. 국민의힘 출입 기자들 방에서 이제 논의를 하실 텐데 이철규 의원이 나온다고 정리되고 있습니까? 안 나온다고 정리되고 있습니까? 이게 사실 원내대표 선거가 예. 기자들이 가장 못 맞추는 맞아, 선거 맞아. 중에 하나입니다. 분명히 표수를 다 더하면 항상 초과해요. 전체 그래요? 의원수보다 그런 게 있어가지고 예. 어렵습니다만 대체적인 기류는 그러니까 이철규 의원 측에서 생각이 없는 건 아닌 것 같다. 최근에 멘트 같은 거 모아보게 되면은 예. 다만 계속 모양새나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음. 이것저것 좀 재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본인이 원하는 모양새로 흘러가고 있는 걸까? 여기에 대해서 아하. 약간 판단이 다른 거겠죠. 그렇군요. 또 일단 뭐 후보들 입장에서도요. 원내대표 후보들 입장에서도 제일 못 믿을 유권자가 의원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의원들 다 다 뭐, 개인 정치 아니고 다 도와줄게 해서 또 표 22대 한- 국회에서 예. 또 나의 상임위는 그래서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맞아요, 뭐 맞아요. 이렇게 또 물을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제 예상이 틀릴 수도 있지만 네. 사실은 이철규 의원이 원내대표에 나온다는 거는 그냥 개인의 희망이나 보다도 이른바 찐윤으로서의 책임감이 있거든요. 아하. 특검을 막아야 된다는 엄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22대에서는 8명만 돌아서도 어떻게 될지 모르기 3분의 2가 때문에 넘어가는 거니까. 그렇죠. 8명만 예. 돌아서도 200석이 넘어가기 때문에 거부권이 무력화되기 때문에 특명이 있어서 그 책임감을 다하지 않을까. 그게 옳은 책임감인지는 그 모르겠지만 특명은 일단 우리 박 시장님의 어떤 추측이신 거죠? 제가 볼 때는 명의 제가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예. 명의라기보다도 스스로 책임감을 가질 것 알겠습니다. 같아요. 예. 사명감. 자, 하나만 짚고 간단히 읽고 마무리합니다. 자, 김동연 경기지사가 최근에 추진하고 있는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새 이름이 발표가 됐는데 평화누리 특별자치도 맞습니까? 네, 공모전의 대상작이 이게 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아직 확정은 아닌데 어쨌든 대상작이 이거기 때문에 이 이름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입니다. 어렵네요. 근데 이게 평화누리 특별자치도면 그렇죠. 그래서 김동연 지사는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하긴 했습니다. 한반도 평화의 상징이자 경기 북부 발전의 뭐 게임 체인저 뭐 이런 이야기도 했고요. 앞으로도 힘있게 추진할 것이다라고 한 상황입니다. 예. 자, 그 경기도 주민인 박성태 실장
평화누리 특별자치도 어떻게 판단하세요? 저도 이제 만약에 이렇게 분도가 되면 예. 이 지역에 살고 있는데 아,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입니다. 네. 일단 평화누리 경기 특별자치도 북부 주민으로서 예, 명함 뒤쪽에 영문 주소가 너무 길어져요. 예. 그럼 폰트가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경기도가 지금 특히 평화누리 특별자치도 이름을 하는 거에 그 상상력이 너무 작다는 게 아하. 상당히 아쉬워요. 음. 왜냐하면 평화누리라는 이름을 썼다는 건 북한과 접경 지역이라는 걸 그냥 나타내는 거예요. 평화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 지역에 살고 있는 350만의 하루하루의 삶에 대해서는 깊게 고민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냥 경기 북도가 북한과 가까운 지역, 평화가 중요한 지역. 물론 평화가 중요하죠. 남북 관계에 따라서 제일 중요한 이슈일 수도 있는데 그건 정권이 알아서 할 일이지. 사실 경기 북도 주민들이 뭐 플랜카드 들고 우리 잘 지내봅시다. 안 되잖아요. 그건 정권이 할 일입니다. 근데 도이름부터 평화누리 하면 거기서 장사하고 사업하고 일하고 이분들의 하루하루 삶에 대한 고민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상당히 이름을 일단 잘못 지었다. 아하. 그리고 저도 경기도 측 인사들에게 이제 과거에도 저는 개인적으로 경기 북도를 반대하기 때문에 분도 반대다. 예, 그건 뭐 저희 집 집값의 문제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예, 아니 갑자기 기본적으로 잠깐만. 예. 북쪽에 무슨 수도권 규제 때문에 아. 분도에서 풀어주겠다고 하지만 그러면 한강 이북은 따로 한다든지 규제에 대해서 그걸 조정하면 됩니다. 아. 어차피 기업들은 대부분 남쪽을 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네.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 건데 아하. 그냥 나눈다고 해서 투자를 할까? 전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예. 오히려 경기 분도가 된다면 남쪽에 여력 있는 재정을 북도 쪽에 하나의 자치단체에 맞아요. 적극적으로 투입해서 투자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더 중요합니다. 아유, 우리 박 시장님 고민 많이 하셨네. 네. 자, 우리 진 장관님. 아니, 저는 솔직히 깊이 고민을 안 해봤었는데 지금 우리 박 실장님 말씀 들으니까 뭐 예. 하나부터 열까지 전적으로 공감이 갑니다. 그 직권 네. 상정합니까 이 의견을? 상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경기도 분들에게 아. 아는 분들이 좀 있어서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고 특히 김동연 지사가 대선 주자라면 이 문제를 슬로건으로 가져가는 거는 솔직히 아.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 방송을 듣고 정치적으로도. 계신 김동연 경기지사께서는 저희 한판 승리 나오셔서 예. 이 문제 함께 토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요 브리핑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